고난 만렙 흑수저잖아요. 만렙이에요. 저는 고난이 정말 많았어요. 네. 많았던 선배로서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20, 30대 후배님들한테 너의 고생 그거는 하나의 자양분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선배의 조언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먼저 고생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실 때요. 꼭 그 강의 노마드 하러 다니시지 않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공부하셔야 돼요. 현장도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 강사가 권리분석을 정말 특수 경매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서 앞에서 어려운 용어로 열심히 설명을 하시면 그 강의가 내 건 줄 알고 집에 오시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 마시고 내 걸로 흡수를 하셔라. 그리고 통계를 내시고 예측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고수분들이. 그랬을 때 그 통계가 내가 할 수 있는 통계여야 되고 내가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뉴스를 읽으실 때 내 해석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그 트레이닝을 하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임하고 계신 직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하시건 예를 들어서 저도 했던 직업이긴 하지만 배달을 하시건 네, 모든 직업이 나중에 다 쓸 수 있더라고요. 다 쓸 수 있고 또 우리 종잣돈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을 즐기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직업이 왜 나한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희망을 가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굴곡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작거나 크거나 그 굴곡이 작게 와서 뭐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같이 저는 이제 심지어는 정말 매일매일 잠자리에 드는 깜깜한 방안이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를 연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깜깜해지는 걸 굉장히 지금도 무서워해요. 근데 요즘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어떻게 멋있게 살까를 연구하거든요. 이런 삶도 그때 있었던 굴곡이 나를 만드는 자양분이었어요. 그래서 꼭 그 굴곡에 대해서 지지 말라. 여러분 다 감당할 만큼 하늘에서 주시니까 그거 꼭 이겨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폐찰로 보낸 물건도 꼭 복귀하라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낙찰받고 나서 폐찰하고 나서 다시는 보기 싫은 게 물건이거든요. 나를 그렇게 임장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며칠씩 밤새게 했는데 얼마 조금만 낮게 썼기 때문에 폐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날 바로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왜 낙찰받은 사람보다 그 물건을 낮은 가격을 썼는지에 대해서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 물건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얼만큼의 수익을 냈는지도 복습을 하시면 그와 비슷한 물건이 왔을 때 놓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미니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아까 맨 마지막에 그 예측이라는 거, 공부, 통계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예측이 어긋나신 적은 별로 없으세요? 어긋났다보다 요즘은 어긋나진 않아요. 않는 거는 이제 경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긋났다기보다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서 아이를 좀 제가 그 부동산을 좀 아이 녀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저 친구를 왜 과소평가했지라고 해서 낙찰을 못 받은 경우는 있어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예측이나 그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경매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좀 비교하면은 주식은 예측이 너무 어렵다고. 네, 제가 주식을 전혀 안 하는 이유가 예측도 어렵고요. 주무른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제 손 안에서 주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낙찰이라는 건 한 건이잖아요. 그 한 건은 제가 그 낙찰을 받아서 제 손에 오잖아요. 제가 가격을 주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라는 건 공부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을 많이 알거나
그러면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예상을 한 값이 99% 잘난 척하고 싶지만 100%라고 하고 싶지만 99%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참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주식은 싼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경매는 싼 것도 알겠고 네. 어느 정도 오를지도 다 예측이 된다고요. 네, 경매는 물가 상승이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 우리가 이자를 올리거나 물가가 올라가거나 자재값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예측은 충분히 경제나 경영을 보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예, 정치나 사회 전 세계가 흐르는 거나 다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다른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라고 지금 반문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경매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경매하시는 분들을 잘 몰라요. 네, 어떤 예측을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고 저는 저만의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다못해 남자가 아니고 힘이 약한 사람의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경매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지금도 기회가 많은가요? 기회는요. 네. 저나 아니면 우리 이사님한테 치매가 안 오는 그 범위까지가 기회예요. 와. 치매가 와서 숫자를 잘못 쓰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현장의 기회예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한다고 하고 네. 횡보한다고 하고 약간 분위기가 대세 상승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부동산 물건 중에 아직 상승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알아차리면 상승분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하락장이에요? 아니면 정책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체로 다 부동산을 통계적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품목별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평가 못 받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호실이 있어요. 네. 네, 딱 하나만 찝으시면 돼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번 도로라고 외곽순환도로 있죠. 그 밖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구나. 제가 처음부터 첫 낙찰을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년 전에 그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전라남도 끝이요.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돈 없으면 내려가세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며칠씩 여자가 자면서 물건을 임장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도 수익이 나는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로 임장이 가능하고 당일로 명도가 되고 네. 당일로 입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지금 전업으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네. 지금 임하고 계신 직업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시길 바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이에요. 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네.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네. 바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1년에? 바쁘다는 게요. 네. 저는 이제 자영업자가 가장 바쁜 거예요. 정말. 네. 직장인은 직장에서 끝나면 집에 와서까지 그쵸. 일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쵸. 네. 그러면 이 개념을 투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퇴근길에 임장이 가능하세요. 네. 자영업자는 혹시나 자영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이 경매 투자하신 것보다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올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영업에서 이게 회전율이나 뭐 이런 면에서 내 사이즈, 사업 사이즈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투잡으로 경매를 꼭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거를 48시간처럼 쓰면 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임하고 있는 직업을 놓고 나와서 경매로 전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꼭 직업도 같이 병행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경매가 정말 전업을 할 만큼 사랑하실 때는 본업을 놓으시고 경매로 오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는 경매 전도사라서 네, 경매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경매하면 명도하면서 상대방한테 점유자나 명도 당하는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하는 아주 악한 행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를 만나서 저희 같은 낙찰자를 만약에 만나신다면 나가시는 분한테 웃으면서 명도해드리고 상처 안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더 나쁘게 명도하시는 분들을 안 만나는 그 기회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얼마든지 명도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직장인분들은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요즘에도 보면은 뭐 월 100만 원 정도는 네. 주식 투자라고 하고 한대요. 그러시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1년 동안 만약 그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네. 한 1,200만 원이 모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1,200만 원이 좀 작다고 하면 뭐 1년 더 하면 한 2,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정도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고요. 첫 번째가 혹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의료보험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신용대출도 나오고 네. 마이너스 통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면 더 기회가 열려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차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그러면 임차를 놓으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또 생기면 또 그 다음 물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변에 5천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 본인이 그 정도의 성실함이 있으시다면 네가 잠깐 나한테 6개월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선뜻 빌릴 수 있는 분이라면 신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5천 싶어요. 정도? 네. 5천으로 네. 그 서울 수도권 안으로 네. 100번 도로라고 하셨나요? 네. 100번이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네.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네. 하면 되는. 그럼 1년에 몇 건을 해야 돼요? 한 건? 한 건 하시면. 네. 5천만 원짜리 한 건 목표로? 네. 한 건 하시면 거기에 연봉이 요즘 이제 20, 30대 또는 우리 힘들게 공부하신 임용고 씨 보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연봉이 낮으시더라고요. 그분들보다 월등한 수익이 나요. 한 세금이 건에서. 되고도요? 네. 만약 매도를 했을 때? 네네네. 2년 후에? 네네. 2년 후에요. 그렇구나. 네. 사자마자 낙찰 받자마자 단타라고 그러죠. 매도하는 거는 제외하고요. 네.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아까 좀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제가 책을 쓰거나 성공한 사람들한테 꼭 이게 무슨 옵션처럼 다 있더라고요. 나는 망했었어요. 나는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책에 쓰고 싶지도 않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처음 초창기에 너무 낙찰이 쉬웠어요. 쉬워서 그리고 젊었으니까 머리가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세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제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수익 냈던 걸 몇 년 동안 한 3, 4년 냈던 거를 다 사라지고도 거지라는 그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세상을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매일매일 정말 죽을 궁리를 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그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해준 계기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어디에 이력서를 내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동네 그 도서관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 나온 책 뭔가 끄적끄적 읽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건데 정말 3,000권을 읽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읽는 책은 다 보게 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나니까 다시 살고 싶은 계기가 생겨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두부 배달, 이유식 배달, 그다음에 조그맣게 500에 40짜리 가게 하나 얻어서 장사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5천이 다시 발판이 돼서 경매를 뒤도 돌아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실패한 인생이 경매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그럼 내가 실패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가면서 했을 때는 성공을 할까? 했더니 되네요. 네, 그때 문제가 됐던 거를 고치고 다시 또 그릇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낙찰 받는 물건마다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그 네. 경매 자체,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 좀 어려우실 때 네. 그때 실수하셨던 거는 네. 경매 자체가 실수한 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아, 네. 그거는 하셨는데 네. 약간 그런 세금적인 문제. 그러니까 경매만 잘 했으면 경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경매를 그 젊은 그 여자가 잘 하니까 주변에 자본을 대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쓰자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게 인맥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문제점들이었던 거를 몰랐던 게, 제가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했더니 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막 새로 신축도 해요. 신축했다 분양할 때 건축법을 잘 모르고 신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지붕 처마 하나 잘못 이렇게 만들어놔서 허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다 손실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내 그릇에 맞는 범위 내까지만 안전하게 모든 사업은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크게 얻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의사분들도 네. 처음에 그 동네에서 매출 한 2, 3천씩 하고 네. 영업이 1,50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시다가 네,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크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막 시설 인테리어도 막 몇 억씩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지면 네. 신용불량자 되시고 막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명도를 또 치과 의사 선생님 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정을 다 듣게 돼요. 네. 네, 맞아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연이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게 되게 차분하게 네. 조금 말씀해 주셔서 설득이 돼가지고 이거 나도 1년에 한 번은 네. 경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1년에 한 번 목표로. 전염되신 거죠? 제가 네. 전도사니까, 경매 전도사니까 이사님께서 어느 점이 어려우신지 말씀해 네. 주시면 꼭 지금 2년이 된 거잖아요. 네, 이쪽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드릴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뭔가를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보면 현장에 임장하고 있어요. 네. 입찰하고 있고. 오늘 참 경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잘 네.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동기부여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네. 제가 지금 이사님을 뵈러 오고 이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도 경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목적이었었으니까 꼭 제가 소망하는 대로 좀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책 제목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경매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거예요. 네. 그리고 또 힘든 얘기들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더 이렇게 좀 감동도 있고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끝으로요. 네.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요. 경험치를 말씀드린다고 한 건데, 혹시나 또 좀 잘난 척한 걸로 보이실까봐 지금도 많이 떨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본심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세상은 살아보니까 재밌더라라고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니까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기본으로 하셔서 다시 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이 경매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이신 투자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